전 UFC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퀸튼 잭슨의 아들 라자 잭슨이 지난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인디 레슬링 이벤트에서 프로 레슬러를 잔혹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영상 속에서 잭슨은 인디 레슬러 스튜어트 스미스를 들어 올린 뒤 매트에 슬램을 했고 이어 의식을 잃은 레슬러 위에 올라타 펀치를 퍼부은 건데요. 의식을 잃은 상대에게 20회 이상의 강한 펀치를 내리꽂는 충격적인 장면이 스트리밍 플랫폼 킥에서 생중계되었습니다. 이에 링 위에 있던 레슬러들이 라자 잭슨을 뜯어 말리며 상황은 일단락 됐는데요. 다들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한 건지 너무 늦게 말렸습니다. 레슬링 격투기 전문 기자인 파이트풀의 션 로스셉에 의하면 해당 장면은 연출된 것이었으나 라자 잭슨이 실제로 펀치를 내리치는 것은 예상치 못한 돌발 행동이라 보도했습니다. 온라인에는 피해자인 프로레슬러 스튜어트 스미스가 아직도 의식을 못 찾고 있다는 말이 많이 돌았는데요. 이에 아버지인 퀸튼 잭슨이 트윗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 아들 라자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싶어. 레슬러가 깨어났고 안정적인 상태라는 걸 확인했어. 라자는 경기 직전에 스미스에게 기습적으로 머리 옆쪽을 맞았고 라자는 링에서 보복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 난 그게 쇼의 일부라고 생각했어. 잘못된 판단이었고 연출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린 거지. 라자는 프로레슬러가 아닌 MMA 파이터고 애초에 이런 이벤트에 관여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 난 아들의 행동을 옹호하는 게 결코 아니야. 라자는 불과 며칠 전 스파링 중 뇌진탕을 당했고 어떤 형태로든 신체적 접촉을 해서는 안 됐어. 아버지로서 난 아들의 건강과 스미스 씨의 안녕을 깊이 우려하고 있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정말 화가 나지만 지금 내 가장 큰 관심사는 스미스 씨가 빠르게 회복하는 거야. 아들 대신에 사과할게. 그리고 킥 측에도 사과를 전할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라자 잭슨이 저런 행동을 한 이유는 정황상 해당 프로레슬링 이벤트가 열리기 전 피해자인 스튜어트 스미스가 라자 잭슨의 머리에 맥주캔을 과장되게 내리치는 퍼포먼스를 했는데요. 이 맥주캔은 실제 맥주캔이 아니라 프로레슬링 소품입니다. 즉 카메라도 있고 하니 나름 빌드업을 한다고 연출을 한 거죠. 프로레슬러가 아닌 라자 잭슨은 이를 납득할 수 없었고 결국 스튜어트 스미스가 사과를 합니다. 라자 잭슨은 막수를 받아주며 이해한다 얘기했으나 속으로는 담아두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 라자 잭슨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데요. 여기서 걔네가 나한테 말하길 걔를 때린 다음에 떠나라고 했어. 누군가가 날 말릴 거니까 그냥 빠지면 된다고. 장난 아니고 나 쟤 최대한 많이 때릴 거야. 지켜봐. 아니 가짜로 때리라고 하지 않았어. 진짜로 때려도 된다고 했어. 그래 진짜로 때려도 된다고 허락했다니까. 제가 진짜로 반격해도 상관없어. 이런 말을 합니다. 위 두 가지가 더해져 이 사건이 벌어진 걸로 보이는데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설령 링에 난입하는 상황을 줄 테니까 링에서 풀어라. 진짜 때려도 돼.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도 맥락을 이해하고 웃어 넘길 겁니다. 프로레슬링 무대에서 진짜로 때리면 안 된다는 건 성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이니까요. 한편 낙스프로 측은 이 사건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형제 스튜어트 스미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그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두고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계획하고 합의된 프로레슬링 연출이었던 장면이 스미스를 향한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폭력 행위로 변질되었습니다. 이 악질적인 행위는 지극히 개탄스럽고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 일이었습니다. 낙스 프로레슬링 아카데미가 운영된 17년 동안 이런 끔찍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관객과 팬들에게 사과드립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라자 잭슨은 스트리밍 플랫폼 킥에서 영정을 먹었고 향후 기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절한 사람을 수십 차례 주먹으로 가격했기 때문에 살인 미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사건에 파이터들도 반응했습니다. 먼저 프로복서 라이언 가르시아는 최근에 본 영상 중 최악인 것 같다. 얘 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이걸 인종 문제로 몰고 가고 싶진 않아. 난 그냥 이게 잘못됐다 말하는 거야. 어떻게 포장하려고 해도 상관없어. 스트리밍 문화가 걷잡을 수 없게 되어가고 있어.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벤 아스크렌은 이거 진짜 심각한데 왜 아무도 말리지 않은 거야? 라고 얘기했고 이에 한 팬이 라자가 감옥에 가야 한다고 보냐? 라고 묻자 아마도 의식을 잃은 사람에게 펀치를 22번 날린 건 심각한 롱텀 데미지를 입힐 수 있어. 게다가 말리지 않았다면 더 많은 주먹을 날렸을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스트리밍 문화에 대해서도 일침을 날렸습니다. 사람들은 멍청한 걸 보는 걸 좋아해. 그래서 스트리머들이 누가 더 멍청한 짓을 할 수 있는지 경쟁하는 거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션 스트링랜드는 보아하니 나랑 같이 분노 조절 프로그램 참여할 사람이 또 생긴 것 같구만. 하지만 수업 후에 우리 둘 중 한 명만이 투표권과 소유권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라자 잭슨이 범죄자가 되어 위 권리를 잃게 될 거라며 비꼰 겁니다. 또한 한 팬이 네가 람페이지 잭슨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 같냐라고 묻자 션은 나라면 그냥 입 닥치고 변호사를 부르겠지. 살인 미수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야. 진짜 블랙다운 리얼 화난 모습이지. 근데 람페이지가 아빠잖아. 그러니 뭐 탓하기도 뭐하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람페이지의 피를 물려받았으니 어쩔 수 없다 라는 식으로 비꼰 겁니다. 한편 피해자인 스튜어트 스미스는 미군 출신으로 참전 용사라고 합니다. 지난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2009년에 낙스 프로에서 레슬링을 시작했어. 군대 전역한 지 아마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였어. 전역 후에 낙스 프로에 들어갔지. 집중할 뭔가가 필요했거든. 다시 민간인 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뭔가가 필요했어. 알다시피 많은 참전 용사들이 군 생활을 하다가 민간인 생활에 적응하는 게 정말 힘들잖아. 나도 PTSD를 겪고 있는 미국 군인이야. 관중들 앞에 서는 게 생각했던 것만큼 불안이나 공격성을 주진 않더라고 라고 얘기합니다. 군에서 얻은 PTSD를 치유하고 다시 민간인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프로레슬링을 시작했는데 링 위에서 잔혹하게 폭행당하는 장면이 온라인에 광범위하게 퍼져버린 건데요.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심히 걱정됩니다. 사건이 일으킨 라자 잭슨은 프로 전적 1패를 가지고 있는 파이터인데요. 23년 데뷔전 패배 이후 아직까지 경기가 없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MMA 레전드인 퀸튼 잭슨의 SNS 계정에는 온통 이 사건 관련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완전 쓰레기 같은 가족이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너네 아들 평생 교도소에서 썩길 바란다. 너랑 네 아들 두고 보자. 뒤 조심해라. 등등 비난 댓글도 달리고 있고 네 아들은 분리를 팬 거다. 잘못된 거 없다. 머리에 캔을 내리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프리 라자 등등의 옹호 댓글도 상당수 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퀸튼 잭슨이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얘기한 내용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퀸튼 잭슨이 말하길 라자랑 걔 형은 대학 안 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내 일본인 자식들은 대학에 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 그래서 일본인 아이 둘을 위해서는 대학 등록금을 모아두고 라자랑 형한테는 보석금을 따로 모아뒀어. 그러니까 걔한테 엉기지 마. 만약 감옥 가면 내가 보석금 내고 빼낼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영상의 팬들은 올해의 아버지다. 사고 칠 걸 알고 있었네. 등등의 조롱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설사 그런 의도로 돈을 모아놨다고 하더라도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안 됐다 생각합니다. 아들이 멍청하단 가정하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특정 상황에서 더 참지 못하고 공격성이 발현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라자 잭슨이 이 사건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거로 보입니다. 또한 이슬람 마카치프가 UFC에 더 이상 미국 챔피언들이 없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UFC가 우리 쪽 선수들을 더 많이 영입하기 시작했잖아. 이게 이유야. 만약 앞으로도 계속 영입한다면 100% 확신하는데 더 많은 챔피언들이 나올 거야. 코카사스, 다게스탄, 체첸에서 말이야. 말할 것도 없어. 우리 선수들은 이걸 위해, 이 스포츠를 위해 사니까.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 경기에서 못해도 크게 신경 안 써. 하지만 우리 선수들 뒤에는 가족이 있고 도시 전체가 있고 공화국 전체가 있어. 그래서 책임감을 느끼는 거야. 막대한 책임감을 안고 나가서 결국 이기는 거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이슬람은 일리아 토프리아와 아르만 사루키안의 경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그렇다고 봐. 역사적으로 봐도 타이틀전 백업 파이터로 들어가서 챔피언십 개최를 통과하면 보통 타이틀전을 받게 되잖아. 타이틀전을 못 받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지. 그리고 아르만은 증명했어. 다들 아르만이 감량 문제가 있다고들 했지만 증명해냈잖아. 챔피언십 개최까지 뺄 수 있다는 걸 말이야. 즉 타이틀샷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한 거야. 그래서 아르만이 타이틀전을 받는 게 현재 가장 타당하다고 봐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그럼 둘 중 누가 더 이길 가능성이 높다 보냐는 질문에는 만약 아르만이 제대로 준비해오고 제대로 된 마인드셋을 갖고 나온다면 아르만이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르만은 지난 함자트전 세컨으로 나섰고 현장에서 함자트에게 감정에 휘둘려서 치고받지 말고 철저하게 레슬링을 계속하라는 코칭을 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밝혀졌던 바 있는데요. 아마 본인도 일리아와 싸운다면 함자트전과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